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과생이다 그러면은 저는 수학과 관련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해요. 이런 그렇지. 입장이에요. 맞아요. 과학도 이 이수단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해. 네, 입시에서요 우리 학생들 이수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나온다 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내가 학업 역량과 내신이 기본적으로 받쳐준다 그러면은 꼭 도전을 하길 바래요. 맞습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주TV의 강석입니다. 오늘 권정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학년별로 학생들이 9월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1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고1 학생들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학기가 딱 지났죠. 이제 수시 지원까지 5분의 1이 딱 지난 건데 한 학기에 이제 상대평가의 쓰디쓴 맛을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이들 좀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아주 안 좋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중학교마다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평균 뭐 90점, 뭐 90 몇 점 했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 4, 5등급 되는 경우는 너무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멘탈이 좀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바로 옆에 계신가요? 10명 중에 한 7, 8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대평가에서는 그 4%, 11% 이제 그때에서 무너지게 되죠. 아마 입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보통 이제 성취평가로 A 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의 A 등급이 이제 90점 넘으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비율로 보다 보면은 35%, 38%, 심하면 40%까지 넘어가는데 근데 본인들은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4등급까지 밀리고 이제 공부를 평상시대로 하다 보면은 심지어는 5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많죠. 그게 심한 게 수학 영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표준 편차도 가장 크고. 네. 네. 지금 주위에서 이제 정시가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한 학기 그냥 내신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 수시 답 없다 생각해서 정시로 돌리는 그 소위 이제 대치동에서 이런 수업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른바 이제 선수능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 마치고 답 없다 수시 답 없다 그래서 그냥 정시 올인해서 1학년 때도 뭐 수원수투 미적분, 2학년 때도 수원수투 미적분, 3학년 때도 수원수투 미적분 하면서 수능만 계속 돌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K by 케이스다. 예, 저는 그 전략이 나쁘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는 빨리 자기 길을 정시가 자기 길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논술이 수학을 잘한다 또는 뭐 하나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기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평준화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평준화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벌써 버리고 정시 올인을 한다? 먼저 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정시 올인할게요. 그러면은 진도는 다 끝났냐? 그렇죠. 예, 진도가 끝나지도 않은데 무슨 정시 올인을 하냐? 그런데 정시 올인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진도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진도가 일단은 끝난다 그러면은 수능이 어떻게 보면 90%가 끝난 거니까. 맞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보고 입시의 전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내신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저도 이제 1학년 1학기 마치고선 바로 정시로 돌리겠다는 친구 또는 학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좀 물어봤죠. 2학년까지는 선행이 돼 있는데 이제 2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봤더니 한 7등급, 8등급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도는 선행은 나갔지만 이제 제대로 완성도가 좀 없는 편이죠. 근데 이제 본인의 목표치 대학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난 무조건 수능하겠다. 이제 수시는 답 없다. 1학년 1학기 내신이 이제 5.7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제가 좀 만류를 하는 편이기도 하죠. 지금 완성도도 없는 편인데 이거를 어차피 2학년 때 내신 과정이 수능 과정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충실히 해나가는 게 좀 완성도를 높이는 길 아니겠냐라고 하더라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정시 올인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2학년 거의 기본 교과 과정이 충실히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뭐 정시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네. 제 생각이 그거 같아요. 미안하지만 뭐 도망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 도망가는 거죠. 네. 회피하고 이건 도피하는 고3 때 거죠. 수시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1학년들은 이제 한 학기에 이제 학생부종합 전형 준비라는 경험을 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입학하자마자 뭐 본인들이 비교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좀 깊이도 얕았을 텐데 2학기 때 이제 비교과 탐구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비교과는 탐구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일단은 나도 모르겠는데 음. 이런 거 아닐까요? 요새 요런 얘기 우리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아마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세특이 진로화된다. 그렇죠. 예, 너무 심각한 문제고 사실은 어떠한 과목을 평가를 했을 때 입학사정관이 이게 그 세북역 특기 사항이 그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목의 진로랑 연관되고 아이들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그것을 전공적합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비교과라는 것을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진로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그러한 탐구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비교과에 대한 탐구 계획은 결과적으로 교과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식품 영양학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탐구 주제를 뭘로 좀 생각을 할까요? 김치의 발효 이런 걸로 잡아볼까요? 아니면 뭐 젓갈 뭐 이런 거 잡아볼까요? 보통 그렇지. 야, 나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너는 거기서 입학사정관이 뭘 보고 너를 평가할 것 같니?라는 질문을 했어요. 글쎄요, 제가 식품 영양학과 가면 발효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관심 있는 주제를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입학사정관이 너한테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거기서 네가 어필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종합전형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진로 또는 직업, 그냥 학과 이런 것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거나 활동하려고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었어요. 24개 대학교에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들어가는 항목들이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 항목들을 나열하는 게 좋냐, 아니면 계기 과정 결과를 같이 추려가지고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땐 대학들이 한 목소리로 계기와 과정과 결과가 좀 드러나고 있는 활동들을 좀 추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뭐 여러 그 지난 뭐 경희대 연구 자료라든지 여러 학생부종합 전형 발표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과목명만 가리면 이게 무슨 과목 세특인지 모를 만한 진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세특들,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가장 저도 딱 동의하는 바가 이제 수업 또는 과목 역량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탐구, 그것이 예를 들어 시경이라면 꼭 뭐 김치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생명과학, 그냥 그 과목의 기초 역량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1학기 때에 했던 것에서 더 확장되면 좋을 것 같고, 또는 2학기 때 배우는 수업 내용에서 궁금함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또 아직까지도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 내신은 5등급, 6등급이야. 근데 수학. 풀이의 급수를 6개월 동안 탐구를 했어. 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 숫자 또는 역량과 이 탐구한 내용의 괴리가 좀 너무 컸을 때
이런 것이 좀 별로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차라리 그 수준 또는 본인이 정말로 좀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있는데 이건 어때요? 동감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하고 과학 같은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문과냐 아니면 이과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안 나와서 자기 기본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게 녹일 수 있는 아이, 쉽게 말하면 어떠한 빠기질이 있는 아이.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역사학과다. 그러면 정말 역사에 미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학이나 과학 쪽 이과의 계열은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신 등급이 수학이 뭐 6등급, 7등급 나오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탐구하려고 한다. 거기서부터가 일단은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수 있는 증명의 기본 잣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탐구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본 학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당연히 먼저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7등급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때 앞으로는 지금 1학년 지금 이제 1학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2학년이 올라가려면은 2학년이 내년 3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거기에 따른 학업 전략도 전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 이 친구가 만약에 2학년 때 만약에 3등급까지 올라간다, 또는 4등급, 또는 2학년 2학기 때 3등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저는 충분히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걸 보고 탐구를 한다 그러면은 네가 이런 걸 탐구했어? 왜 탐구했을까? 그럼 너의 수학적인 지식은 어떨까? 그럼 수학에 관한 내신도 올라가고 선생님들의 평가가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이제 극복 과정이나 노력 과정까지 함께 그럼요. 보이면.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모순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이 딱 끝났을 텐데요.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성적 구조가 되게 다르겠죠. 전 과목이 모두 잘 나온 이런 멋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요 과목만 잘 챙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특정 과목을 버린 좀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과목이 우수한 학생은 뭐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하던 대로 전 과목 우수하게 가야죠. 끝까지. 네. 예, 이제 그 친구들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 과목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어쨌든 전교권 학생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기본적인 내신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교과를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대든 연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던 대로 가되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1학년이지만 내신 메이드 시키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모의고사 범위가 이제는 1학기 때까지는 완벽한 범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기본 교과 과정이. 네. 근데 1학년 2학기가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그때는 이제 수능 공부, 수능 모의고사. 수능 공부에 올인을 좀 하는 요일을 좀 잡고 가야지 일반고 학생들에서는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입시를 치르게 된 2025학년도부터 상위권 대학이 모두 다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 좋아서는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간 셈이죠. 그러니까 내신이 본인이 잘 챙겼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능 역량도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고민되는 케이스가 이제 요 케이스죠. 이제 주요 교과목만 챙긴 케이스. 아니면 특정 교과목이 굉장히 좀 안 좋거나 소위 좀 버린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문이라면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인문 계열인데 국영수사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 계열인데 국영수가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술과정 6등급, 뭐 한문 7등급, 뭐 이런 아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요 교과목만 잘 나온 학생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또는 사회 또는 과학 이과 문과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한테는 분명한 경고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버려져요. 주요 교과목만 잘 나왔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마 최상위권 1등급 때 초중반 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2점대 초반대가 될 수도 있고 중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져요. 그렇죠. 서류가 안 좋고 만약에 다른 정보 과목이라든가 기타 과목을 만약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 횟수가 아마 많아지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교과 전형으로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대학교의 레벨이 내신이 2.4, 2.5라 그러면은 반에서 몇 등 정도 할까? 반에서 한 3, 4등 정도 할 거예요. 네. 예, 3, 4등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보고 국민대 숭실대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 가도 국민대 숭실대가 빠듯하죠. 예, 너 안정이야. 100% 합격해. 이 얘기를 못 해요. 못하죠. 예. 학교에서는 분명히 안정이라 우리도 보통 추합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 반에서 3등 정도 하는 아이들한테 국민대 숭실대를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들 표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치. 엄마들 표정도 좋지 않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경고를 해주죠. 우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과목도 기본적으로 챙기고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일반 선택 과목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그다음 비교과도 열심히 챙겨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또 주요 교과목만 안 나오면 다행이게 저희 학원에 국어 5등급 영어 7등급 예, 그다음 통사 예, 통사 6등급 수학만 잘해. 예, 통과도 잘했어요. 통과 5등급 잘한 거야? 잘했어요. 수학만 1등급 예, 수학만 1등급이에요. 멋지다.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학은 갈 수 있어. 어떻게든 열심히 보낼 거야. 논술로 열심히 보내봤으니까. 논술로 가야지. 예, 논술로 보내봤으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벌써부터 논술을 올인하라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렵지.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정해줬어요. 수학은 분명히 1등급을 나올 것이고. 그런데 수학이 1등급 나오는 애가 엉덩이 힘이 부족한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그쵸. 예, 영향이 있는 친구지. 예, 너 수학과 국어 그러니까 다 올리기 힘들면은 나랑 천천히 하자. 수학 과학을 네가 올라가는 걸 보고 2학기 때 그 다음에 내가 입시에 관한 계획을 짜겠다. 그 친구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입시 전략이 너무 좁아져 버려요. 그쵸. 예, 그러니까 비교과가 됐든 나머지 암기 과목이 됐든 일단 학생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좋겠죠. 수학 1등급 나올 정도면 그냥 다른 과목을 싫어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 말로는 그랬어요. 너는 왜 수학만 1등급이고 다른 과목은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공부 안 했어요. 예. 영어 왜 안 했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지. 뭐. 왜 안 했어? 그래, 좋아하는 것만은 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너를 좋아하는 것만 했다고 너를 뽑아주진 않는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좋은 전략을 짜보자. 네.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였어요. 영어는 다 1등급이에요. 어렸을 때 외국에 살다 온 친구기도 하고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과목이 다 4, 5, 6등급이야. 그래서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선생님 뭐 학종으로 영문학과 가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 영어 1등급이라고 영문학과에서 다 뽑아주는 거 아니야.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충실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데 너 다른 과목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그럼 좀 뭐 언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길래 아니야 너 외고 애들보다 영어 못해. 그랬더니, 맞아요. 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과목을 올리자. 뭐 이렇게 좀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죠.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요. 마찬가지로 가르쳤던 아이인데 3년 내내 수학은 올킬 1이에요. 3년 내내 1킬. 예. 와. 삼봉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3년 내는 그 제자고 근데 올킬 1인데 다른 과목이 2등급 나오는 것도 있고 3등급 나오는 4등급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면 잘했지 뭐. 네. 근데 그럼 내신이 이제 한 2점대 후반 3점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수학과를 붙을까요? 어디를 지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중경외시 윗대학이 안 중경외시 돼. 대학이지. 수학과 다 떨어졌어요 그 친구. 예. 수학 3년 내내 올킬 1 나왔다 그래갖고 수학과에서 이 학생 뽑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입시를 좀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조언들을 고1이라 그러면은 좀 잘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요새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이과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이과를 하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다들 뭐 이제 이과에 편승을 해가지고 난 이과로 갈 거야 그러는데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 과학이 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는 1, 2등급인데 수학 과학은 3, 4, 5가 섞여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과를 가겠대 근데.
이과를 가겠대라고 하는데 수학과학에 점수가 안 나오고 국어, 영어나 요런 게 잘 나온다.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랑 상담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예. 무슨 질문인지는 의도가 가야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의 그 한계치를 볼 것 같아요, 먼저. 예. 네가 수학과학이 정말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은 국어, 영어 또는 사회 이런 기타 과목에서 내신 등급 나오는 기타 과목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할 깜냥이 있는지. 그치. 이 친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중경외시 이런 쪽 대학이 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중상위권 대학이든 중위권 대학 갈 가능성이 없다. 근데 본인이 이과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문과를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똑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을 챙기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아마 교차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빗장을 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적, 기하, 학통, 이 수학에 관한 이과에 관한 빗장을 푸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과에서 내신이 일정 등급이 나오는데 상담자가 이 아이를 판단을 했을 때 최상위권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못 간다. 근데 분명히 교차 지원으로 갈 만한 대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이니까 한 학기 지나서 이제 수학과학이 이제 상대적으로 국영보다 안 좋은 케이스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수학과학을 정말 올릴 수 있을 만한 아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좀 웬만하면 문과로 돌리는 편이에요. 지금 대학들이 전공제도가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고 또 혹시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얘는 원래 문과를 가야 되는데 다들 이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좀 그렇기도 하죠. 좋아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런 학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학업 역량이 있는 학교에서도 발견되고 없는 학교에서도 좀 발견되기도 하는데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원점수는 92, 93이에요. 근데 등급은 3 아니면 4가 떴어. 그럼 이 아이들이 또 물어봐요. 선생님 저 3이나 4 떴는데 수시 답 없는 거 아닌가요? 내신 접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일단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도 중요할 것이고 학교의 유형도 중요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일반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점수가 92점인데 한 4등급 나왔다. 그리고 사실은 요새 과거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원점수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생기는데 입시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쨌든 정성 평가를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점수가 92점인데 4등급이 나온 과목이다. 그럼 그 친구의 학업 역량이 그래 공부를 못하는 학교일 수 있어. 공부를 못하는 학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연 원점수 92점에 4등급 그래 4등급이면 불리한 건 사실인데 원점수 92점이 과연 못 받은 거냐? 충분히 역량은 증명이 된 네. 편이지. 그럼 역량이 증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또 다른 성적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 친구의 짱구를 좀 보겠죠 저는. 네. 네. 짱구를 봐서 수능의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서 투트랙을 준비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전 내신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 친구. 원점수 끝까지 밀고 가야 되고요. 그렇죠. 4등급뿐만이 아니고 2학년 되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올라가요 얘는. 맞아. 이렇게 되면 올라가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도 챙겨야 될 친구 같아요.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 그렇죠. 원점수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엄청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종합전형에서 원점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케이스가 이제 원점수가 높은 케이스에서는 또 한국외대 교과전형에서 그럼요. 엄청 유리하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고1 학생들이 또 369, 11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좀 보는데 이제 탐구 과목은 또 절대평가기도 하고 또 모의고사가 이제 본인의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그냥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겹치는 모의고사가 많아서 근데 아이들이 그냥 모의고사 성적표 줄래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대충 안 보거나 뭐 그냥 거의 뭐 찍거나 설렁설렁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고1도 좀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눈빛 봐라. 아니 눈빛이 왜 저래?
학생한테 공부를 하지 마라 해라 요거보다는 뭐든지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런데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래요. 제가 있는 지역이 수능에 올인을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1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몰빵해라. 그쵸. 내신 몰빵해서 내신의 안정적인 위치가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게 1학기 후반이 됐든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이 됐든 예, 그때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꼭 해요. 모의고사를 볼 때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엎어져 자진 말아라. 엎어져 그치. 잡니다. 성실하게 봐야지. 예, 엎어져 자요. 왜 그러냐면은 왜 엎어져 자진 말아요? 선생님 어차피 성적도 안 들어가는데 니들이 한 번이라 이거 계속 엎어져 자는 애 있어요. 2학년 때도 맨날 3학년 때도 맞아. 겁나 많아요. 심지어 3학년 예. 때도 있어. 겁나 많아요. 근데 니들이 한 번 정도는 니네 학교에 나오는 내신의 유형과 모의고사의 유형을 꼭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해보고 모의고사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정도는 그치.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네가 잘하는 과목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친구 내신 1등급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수학 잘하는 친구. 음. 그 친구가 내신만 1등급이 나오는지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너 수학 1등급 나왔잖아. 너 수학 한번 제대로 봐봐. 얼마 나오나. 물론 거기서도 사실은 있겠죠. 1등급 아직은 1학년이기 때지만. 그치. 근데 다행히 백분위가 99는 나오더라고요. 잘하네. 예, 그러니까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 내신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모의고사 유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유형이라도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하게 조언을 하는 편인데 이게 수능에 준하는 형식이잖아요. 시험 패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익숙해져서 이제 그것이 매번 경험을 하고 경험치가 쌓이고 또 익숙하게 또 모의고사라는 유형도 좀 익히고 그러면서 고3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이제 좀 너무 설렁설렁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점심시간 끝나면 또 다 자요. 엄청 자지. 영어하고 과학하면 난리 나요. 스타. 맞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선생님 제가 2교시는 수업에 거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잤습니다. 맞아.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제발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사실 좀 많죠. 이거는 한 작년부터도 되게 많이 있던 질문이었는데 이제 대입 학생부 제공 항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교내 수상, 그다음에 봉사활동, 독서활동이잖아요. 근데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데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는 언제나 K 바이 케이스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K 바이 케이스다. 과거에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자신의 뭐 진로랑 관련돼서 열심히 해라. 뭐 내가 사회복지사 가고 싶으면은 열심히 도시락 들고 뛰어나가고. 진짜. 너무 많았죠. 양릉 뭐. 그렇지. 요양원 봉사를 그 애들이 그렇게 했어. 예, 너무 많았어요. 예. 봉사활동이 입시에 반영이 안 돼야 된다 하냐 마냐.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는 게. 네, 교내 봉사만 들어가고. 예. 저는 학생으로서 교내 봉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게 멘토링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대신에 어쨌든 봉사 시간은 올라가니까. 그치. 근데 그게 빵꾸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학생으로서 남들한테 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학생부 요소 평가 요소 중에 분명히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방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참여를 해라라는 입장이에요. 단 3학년 때 1학년 때 열심히 하다가 3학년 선생님 제가 너무 이게 힘들어요 내신 따는데 야 정말 이게 한 달에 한두 시간이 힘드냐? 했는데 애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럼 하지 마 이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라. 맞아. 근데 수상은 조금 달라요 저는. 수상이 입시에 반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상 경력은 내가 좋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참가하라고 해요. 완전 동의. 네. 이 문과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인문 논술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수리 논술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컨설턴트가 너 논술로 지원해봐. 이거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아이들 생기부를 읽다 보면요.
얘가 글쓰기라든가 비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 보인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이 언급해 줄 서술해줬어? 때도 굉장히 많고 특정 관점에서. 음. 그런데 우연히 수상 경력을 보니까 교내에서 얘가 이러한 수상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면은 내신 등급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너 한번 해봐. 논술. 인문 논술도 한번 준비를 해봐. 그 이유는 네가 이러이러한 역량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조언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2학년 때부터 이것을 한 아이들이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대, 연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수상 경력과 기록 자체에서 논술을 좀 써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있다. 다 이렇게 메이드가 다 생기부에서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한번 해라라고 조언도 좀 해요.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요.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교내 수상, 교내 대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나의 진로나 내가 희망하는 어떤 계열이나 학과 중심으로 아이들이 준비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공 계열을 가고 싶다. 근데 뭐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뭐 금상을 탔어. 그러면 이게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 나를 알아요. 그렇지.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 나를 아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좀 포인트는 되는 편이고 또한 이제 봉사활동은 사실은 이제 학교별로 봉사활동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반 활동이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는 뭐 컴퓨터실 기자재 맞아요. 관리가 들어가는 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네요. 독서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독서는 어차피 이제 독서 활동상은 안 들어가더라도 세특이라든지 뭐 창치 활동에 굉장히 들어가니까 독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학이 많이 더 활동입니다. 강조하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 이제 1학년 학생들은 1학기 때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걸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최종 세팅을 하게 될 텐데 선택 과목에 대한 간략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학교 선택 과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과생이다 그러면은 저는 수학과 관련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해라. 이런 그렇지. 입장이에요. 맞아요. 과학도 이 이수단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네, 입시에서요, 우리 학생들 이수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나온다 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내가 학업 역량과 내신이 기본적으로 받쳐준다 그러면은 꼭 도전을 하기를 바래요. 맞습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저도 이제 수학은 그 이공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다 이수해라라고 하는 편인데 꼭 이런 곳이 있어요. 학교마다 편제가 너무 달라서 미적분 아니면 확통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편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학교는 그냥 수능으로 보내겠다는 예, 얘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달라지겠죠. 예, 그래야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그런 것들 본인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너무 쏟아지는데 본인이 고민이 되는 것들은 그런 거죠. 뭐 물리를 애들이 20몇 명밖에 안 듣는데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지. 해야죠. 해야지. 네. 무조건 해야 되는.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요 근래 또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구과학 선택할 수 있죠. 예, 저희 아이들 같은 우주 천문 이런 쪽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제 보건 계열 관련하는 친구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지구과학을 의도적으로 이제 내신 등급이 따기가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따는 네. 경우가 있는데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웬만하면 물화생 하는 게 낫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대라면은 물리는 필수고, 그럼요. 그다음에 바이오 계열이라면 생명은 필수인데 가장 아이들이 중복돼서 가장 많이 신청해야 되는 건 화학을 중심으로 화학은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물리를 할지 생명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세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다면 물화생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지구과학은 물리 천문 또는 뭐 환경, 지질 요 그럴 수 정도를 있어요. 네. 희망하는 친구라면 반드시 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물화생을 선택하는 것이 좀 난 편입니다. 혹시 과중 말고 일반 학교에서도 물화생지 원을 다 이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과중만 보통 물화생지 원을 다 선택을 하고 투 과목이 이제 세 과목 되고 보통 일반고라면 이제 자연계열은 이제 물화생지 중에 세 과목이 있어.
여기다 공동교육 과정이 하나가 끼긴 하겠지. 내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예, 일반고인데. 일반고고 과중이 아닌데 음. 물화생지 1이 2학년 때 다 이수한 케이스가 그럼 있더라고요. 사회 필수 단위 그러면 과탐2를 두 과목만 하나 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사회 필수 단위를 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그것도 같아요. 괜찮은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수 단위가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몇 단위를,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은 이제 학점이란 단어로 바뀌었죠, 단위가. 근데 몇 단위를 이제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나의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꼭 피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항상 지금 뭐 답을 내리려고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답을 좀 못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많은 학교에서 특히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 그냥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고급 물리학, 심화 수학, 고급 수학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2학년 1학기 때 깔아버린단 말이지. 근데 애들은 어쨌든 공동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니까 그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럼 물리 1과 고급 물리학을 같이 듣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 어느 학교인지 먼저 볼 것 같아요. 그치. 네, 어느 학교인지 먼저 볼 것 같고 물리 원하고 고급 물리를 같이 수강을 한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게 맞질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위계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학교의 레벨이 있는 학교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학교들 이게 학교가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인데 결국에는 이 학교의 급이 어느 학교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거 역시 저는 정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급이 있는 학교에서 이게 전사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자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케이스의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내가 물리 1을 수강하는데 공동교육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런 케이스라면은 그럼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서 내가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평범한 학교에서는 과목의 위계를 저는 지켜주는 게 일단은 맞다고 판단을 해요. 네, 맞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물리 1과 고급 물리학을 같이 이수했어. 근데 물리 1은 100명 수강의 4등급이야. 근데 고급 물리학은 14명 수강의 원전수 100점이야. 그리고 A등급이 100%야. 네. 그러면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지. 고급 물리학 수업 질에 대한 못 믿어요. 담보가 전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사실 위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다양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네요. 자, 고1 투두리스트는 여기서 좀 끝내보고요. 이제 고2 학생들이 9월 달엔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